아이고.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승우야,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소리 잘 들어가요?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자, 가봅시다. 자, 그 다음 갑자기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되는 게 요겁니다. 이제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볼츠만은 뭐 사람 이름이니까 번역을 할 수가 없고, 여기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분포 뭐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현대 수학, 그러니까 근대의 수학, 물리학, 통계학에 무지막지한 그 영향력을 준 이론이 바로 이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걸 100% 쫓아가기 위해서는 수학의 힘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수학까지 다 할 수는 없고, 이 볼츠만이라는 양반이 연구해 놓은 결과만 그냥 믿어봅시다. 그죠? 그 계산하는 과정이 있어요. 계산 과정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긴 좀 그렇고, 그거 그냥 결과만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어디에 써먹는 거냐 이겁니다. 어떤 에너지 상태들이 있어요. 그렇죠? 상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 상태로 나타나는 알갱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로 나타나는 알갱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알갱이들의 개수비, 무슨 말이겠어요? 그 개수비를 알려주는 이론이 바로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인식하셨죠? 그래서 이제 막 관련해서 막 증명 과정도 있겠지만 증명은 쏙 빼고 그냥 결론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가장 간단한 시스템인 상태가 두 개뿐인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태가 두 개뿐인. 자, 그러면 이 상태가 두 개뿐인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안정한 쪽이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불안한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두 개 중에 가장 안정한 쪽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바닥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오, 효창 대단해요. 그리고 바닥 상태 말고는 또 무슨 상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뭐, 들뜬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휴지요? 웬 휴지? 휴지가 뭐예요? 그래? 아, 효창이가 사준 휴지라고요? 네, 제가 네. 사준 누구한테 사줬는데? 민서에게 민서한테 휴지를 사줬다고요? 민서가 휴지를 그래요? 인상이네요. 저 어쨌건. 그래서 두 상태니까 하나는 바닥 상태고 하나는 들뜬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바닥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입자 개수를 n1개, 그리고 들뜬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입자 개수를 n2개라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E는 이제 위로 갈수록 더 고에너지 상태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열심히 계산을 한 결과 여기에 있는 n1개에 대한 n2개의 b가 뭐로 나타난다? 지수함수로 나타난다. 무슨 말 알겠죠? 지수함수. 그 지수함수의 이 위에 알맹이 지수는 뭐로 표현되느냐? 바로 그 유명한 KT분의 델타 E.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뭐냐면 에너지 차 델타 E라고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때 대문자 T는 뭐겠어요? 온도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요 KB 이건 뭐겠어요? KB. 그 유명한 볼츠만 상수입니다. 뭐 얘를 직접 이용해서 계산할 일은 없겠지만 뭐 굳이 뭐 이제 숫자를 한번 써보자면, 자, 볼츠만 상수 값 얼마였어요? 볼츠만 상수 값 얼마예요? 옛날에 연력학 할 때 다 했잖아요. 연력학에 나왔던 거 기억 하나도 안, 1도 안 나요? 아휴, 이 사람들 참.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셈 6이요? 6.6이요? 그거는 플랑크 상수고요. 플랑크. 자, 뭐냐면은 바로 1.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퍼 켈빈. 이렇게 표현되는 상수입니다. 근데 뭐 당장 그대로 써서 뭐 계산할 일은 없지만 이렇게 나타나는 그 상수, 볼츠만 상수가 밑에 있고, 자 아래쪽에는 그때 온도가 있고 요 둘의 에너지 차이로 이 N2개와 N1개와 N2개의 개수 차이가 결정이 된다. 그 B가 결정이 된다. 라는 내용이 볼츠만 분포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왜 그러느냐에 대한 근거가 있겠죠? 아 예. 뭘 잘못 썼는데 뭐라고? 뭐? 짝대기요? 짝대기 어딘데요? 이거요? 두 이자요. 한자 두 이. 진짜요? 예, 한자 두 이. 이준이라고 하면 이게 다르다 이자도 있잖아요. 이 다른 게 숫자 이 투준이 이 숫자. 뭐 요즘 한자를 잘 안 쓰죠. 안 쓰는 그런 건데. 네 알겠습니다. 이걸 모르셨군. 좋아요. 자, anyway. 그래서 요 결과가 있는데 그럼 왜 그러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근거 그냥 잠시 외웁시다. 알겠죠? 네, 뭐 외울 것까지는 없고 믿읍시다. 알겠죠? 무지막지한 그 증명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믿읍시다. 그러면 이 나와 있는 결론을 이제 정성적으로 한번 슬쩍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우선 첫 번째 1. 자, 첫 번째 1 어떻게 되느냐? 바로 어떻게 될까? 자, 언제나 우선 첫 번째는 N2하고 N1 중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언제나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왜냐하면 바로 E2하고 E1을 비교하면 지금 그래프상에서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이렇게 되죠? 맞아요? 여기가 더 고에너지 상태, 저에너지 상태라고 했으니까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작죠. 그러면 이 부분이 양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양수의 마이너스니까 음수겠죠. 그럼 지수의 음수승이면 얘는 항상 1보다 크겠어요? 1보다 작겠어요? 이 녀석은 언제나 1보다 작아집니다. 지금 그래프상에서 E2가 더 큰 상태라고 했으니까요. 고에너지 상태라고 했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 상황을 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언제나 더 안정한 상태에 더 많은 입자가 분포하게 됩니다. 이 볼츠만 분포에서는 첫 번째 이런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그릴 때도 그림상으로도 어디 개수가 조금 더 많게 그린 것 같아요. 내가 이 안정한 쪽에 조금 더 많이 그린 것 같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그림상에서도 더 안정한 상태의 입자가 더 많이 분포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실 이 상태는 이 내용은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합니까? 직관적으로 상당히 그럴듯합니까? 직관적으로 상당히 그럴듯하잖아요. 안정한 것에 더 많이 있고 올라갈수록 입자의 개수가 더 적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물 같은 것도 저기 산꼭대기에 이런 호수에 물이 더 많아요? 더 아래쪽에 있는 바다나 강에 물이 더 많아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하고도 크게 괴리 없이 그렇겠구나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거 N2, N1 보이시죠? 얘는 그 비율이 점점 작아집니다. 언제 작아지느냐?
에너지 차이 E2 빼기 E1이 커질수록 저 비율은 점점 작아집니다. 자, 수학적으로 고려해보면 당연한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에너지 차이가 크게 날수록 고에너지 상태에 분포하는 입자의 개수는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적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많아진다, 적어진다. 뭐예요? 말을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 차이가 심할수록 들뜬 상태에 분포하는 입자의 개수는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그걸 지금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자, 뭔 말이냐면 무조건 어디가 더 많아야 된다고요? 이쪽이 더 많아야 된다고. 이쪽이 더 많은 건 맞는데 이게 또 상대적으로 둘의 갭이 좁을 수도 있고 갭이 멀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갭이 멀어질수록 고에너지 입자는 그 개수가 점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일상적 경험하고 되게 차이가 나요. 충분히 그럴듯해요. 충분히 그럴듯하죠.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N2 over N1은 커집니다. 얘가 때 맞아요? 온도가 지금 보시다시피 분모 쪽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고려해서 이게 커지면 이게 점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함수라서 이쪽 비율도 커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것도 이제 말로 쓰자면 이거지. 고온 조건일수록 고에너지 상태의 입자 개수가 그래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늘어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식을 증명하는 심오한 과정도 있지만 그걸 지금 하긴 그렇고 얘를 이제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죠? 됐죠? 됐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준위 시스템을 했죠. 그럼 왜 이준위 먼저 했겠어요? 제가 가장 단순하니까요. 무슨 말이겠죠? 가장 간단하니까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도 직관적으로 그러려니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럼 이준위가 됐으니까 그 다음 무슨 준위 해볼까요? 삼준위를 포함한 다준위. 알겠어요? 여러 개 상태가 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알겠죠? 자, 이렇게 다 썼어요? 썼죠? 자, 지웁니다. 지운다. 지울게요. 자, 필기를 위해서 이 부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썼죠? 지운다. 지우사. 쑥. 자, 1 했고 그 다음 2. 자, 이거는 민서거스 마늘 다자르와 겁니다. 요 정도는 알죠? 자, 다준위 시스템에서 자, 이건 먼저 그려놓고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선 쓰세요. 자, 우선 쓰십시오. n이 아니고 n 플러스 n으로 쓰자. n. 자, 우선 씁시다. 자, 대충 그리고 써봅시다. 자, 그려보시라. 자, 다 됐어요? 또 썼어요? 됐어요? 썼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 해볼 수 있냐면, 자, 이것도, 이 나와 있는 수식도, 그래서 결국 증명하기는 그렇고, 어쨌건 뭐 하자고요? 믿자는 거예요. 그렇죠? 믿어보자. 자, 그럼 이 볼츠만이라는 양반이 낑낑대면서 생각해낸 이 사실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아까는 E1에 E2까지 딱 두 상태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E0라는 상태부터 E 무한대 상태까지 굉장히 많은 상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하지만 많은 상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준위 조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사실이 여기서도 사실 지켜져야 되겠어요? 위배돼야 되겠어요? 여기서 언급했던 모든 사실들이 여기서도 다 언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까 이 이준위 상태에서도 뭐라고 했었냐면 고에너지일수록 입자는 많아져요, 입자는 줄어들어요. 고에너지일수록 입자는 무조건 더 많아져야 돼요, 적어져야 돼요. 무조건 더 적어져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도 이 제로인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더 안정한 상태의 입자 개수가 더 많고 위쪽으로 올라가서 불안정해질수록 입자 개수가 줄어들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보조선을 그려줘요. 이렇게 이제 보조선을 그려서 여기 이제 뭐냐면 각 상태의 입자 개수를 이렇게 이제 보조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E0에서는 입자가 이만큼 있다. 뭐 E2에서는 입자가 이만큼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고에너지 조건일수록 입자의 개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주지 시스템에서의 사실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알겠죠? 됐죠? 이때 볼츠만 분포의 결과는 뭐냐면, 자, N0가 뭐겠어요? N0. 가장 안정한 여기서의 입자 개수, 이 입자 개수에 대해서 바로 어떤 상태의 입자의 개수 B를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이게 매우 뭐랑 비슷해 보여요. 아까 이준위 시스템이랑 매우 비슷해 보인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뭐냐면 다준이어도 이렇게 보면 이준이죠. 이렇게 보면 이준이죠. 이렇게 보면 이준이고 이렇게 보면 이준이잖아요. 다준이어도 아무 두 상태나 꼽아서 보면 그 두 상태에서는 무조건 또 뭐를 만족해야 된다? 이걸 계속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라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됐죠? 그렇다면 이때 요 수식을 조금 더 편리하게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제로를 무슨 상태라 할 수 있냐면 바닥 상태라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바닥 상태의 에너지는 가장 안정한 거예요? 가장 불리한 거예요? 가장 안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편의상 뭐로 잡자? 0으로 한번 잡아보자. 가장 안정하니까 에너지 준위를 0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 0보다 더 큰 에너지 준위들로 나타날 거다. 맞습니까? 그러면 얘를 다른 말로 어떻게 쓸 거냐? 얘가 0이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t의 en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n에다가 0 넣으면 어떻게 0 넣으면 자 n에 0 넣으면 어떻게 0 넣으면 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n 0이고 이 0이 뭐였지? 1이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0이니까 0이잖아요. 그러면 지수의 0이니까 1이 되겠지. 그럼 얘하고 얘하고 계속 같아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각 상태 입자기수를 저런 수학적 관계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일 주어진 요 시스템의 총 입자 개수를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총 입자 개수를 n이라고 하면 얘는 그러면 n0, n1, n2 계속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 각 준위에 들어있는 모든 입자 개수를 다 세버리면 그게 전체 입자 개수가 될 거라는 얘기인 거죠. 맞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n0는 됐는데 그럼 n1은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되겠어요? n1은 여기다가 1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1이 되는 거니까 n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t의 e1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n2는 어떻게 표현해? n2는 여기다가 2 넣으면 되는 거니까 n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t의 e2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할 수 있겠지. 맞아요?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n0로 묶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 바로 봐. 저기에 있는 n을 0에서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t의 en이라고 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이해했죠? 자, 특별히 어려운 거예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예요? 무한급수죠, 그렇죠? 무한급수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무한급수의 합이냐, 뭐 저런 뭐라고 그래, 하여튼 뭐 하여튼. 그래서 저렇게 뭐 이렇게 수열처럼 표현된 거를 저렇게 이제 표현한 거야.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뭘 해볼 거냐?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입자가 에너지 준위 EN에 존재할 확률. 요걸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확률은 보통 확률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확률을 영어로 프로바빌러티라고 하죠. 프로바빌러티.
그래서 뭐로 많이 줄여 쓰냐면 알파벳 P로 많이 줄여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확률을 자 이렇게 대문자 P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데 에너지 준이 EN이니까 EN에 들어갈 확률이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얘는 계산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거겠네. 바로 n분의 n이겠네.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뭐냐면 n이 뭐죠? 이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총 입자 개수죠. 그리고 n은 뭐예요? 어떤 상태에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이 n 상태가 있으면 여기에 입자 개수가 뭐 어떻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 입자 개수를 n의 n이라 한다면 그 b로 표현한 게 바로 어떤 입자가 n번째 상태에 들어갈 확률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맞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우선 전체 개수인 n은 어디 있어요? 이거죠? 요거요. 그러면 얘를 여기 넣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n은 어디 있어요? n은 여기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n0를 이리 옮겨서 여기 집어넣으면 최종적으로 어떤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바로 0에서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이렇게 쓸까?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j 콜 0에서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t 예쁘지가 않아. 자, 다시 쓸게요. 이렇게 예쁘지가 않아. 쓰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네. j 콜 0에서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t분의 2j 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bt분의 2n 맞습니까?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 앞에 n0가 상수로 있었을 건데 그게 샥샥 약분이 되고 요 b로만 표현된 거지. 맞습니까? 됐죠? 저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준위에 존재하는 입자의 그 개수 표현과 그 다음에 확률 표현을 저런 식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말이죠. 됐죠? 이 논리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이때 잠시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까지 이해했죠? 자, 잠시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볼 거냐면 산술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산술 평균. 보이세요? 자, 산술 평균 알죠? 산술 평균. 자, 그러면 이 산술 평균을 예를 들어서 간단한 퀴즈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간단한 퀴즈. 1, 2, 2. 산술 평균 어떻게 표현해요? 산술 평균 어떻게 표현하냐면 바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죠? 맞아요? 그런데 이때 얘를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보이세요? 그럼 이때 이 앞에 붙어 있는 1이다, 2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별량이라고 하거든요. 별량. 자, 이 별량이 이제 물리학에서는 바로 어떤 물리량이 되는 거예요. 그 물리량을 일반적으로 별량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거기에 붙어 있는 5분의 2와 5분의 3은 뭐예요? 그 어떤 물리량이 나타날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11222라고 하는 이 숫자들이 그냥 물리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 숫자 11222일 수도 있지만 이게 자연과학 실험에서 얘가 이렇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무슨 실험을 한 거야. 그 실험을 몇 번 했어? 실험을 5번을 한 거야. 그래서 실험을 1번, 2번, 3번, 4번, 5번을 했는데 실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뭔가를 측정을 하겠지. 뭐 에너지를 측정하건 질량을 측정한 뭔가를 측정했을 거 아니야. 그 측정한 결과가 11222로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실험을 5번을 했는데 똑같은 실험을 5번을 했는데 2번은 1이라는 실험 결과가 나오고 3번은 2라는 실험 결과가 나온 거지. 그랬을 때 실험을 했더니 실험 결과가 1 아니면 2인데 그 1과 2가 각각 나올 확률이 얼마냐? 지금은 5분의 2와 5분의 3이라는 거지. 실험 5번에서 2번 나온 거고 실험 5번에서 3번 나온 거니까. 그럴 때 통계적으로 산술평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요런 꼴로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됐죠, 됐죠? 그러면 이 산술평균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잠깐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좀 나. 자,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서 마지막에 이제 산술평균 얘기를 다시 한번 하면, 자, 이것만 하고 또 쉬었다 할게요. 자, 첫 번째 1. 바로 별량이 유한계일 때. 자, 뭔 말이냐? 지금 간단한 예시를 든 여기서는 별량이 몇 가지예요? 별량 몇 개예요? 별량이 2개잖아요. 근데 별량이 2개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죠. 실험 데이터가 1, 2만 나오는 게 아니고 3, 4, 5, 6, 7, 8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럴 경우는 산술평균을 어떻게 표현할 거란 얘기예요? 할 거냐는 얘기예요. 자, 별량을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통계에서는 X로 많이 표현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때 그 X에 이런 식으로다가 위에 짝대기를 하나 그어주는데 이 짝대기 표현이 보통 통계에서 뭐예요? 산술평균이죠. 맞아요? 이걸 별량이 유한계일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번 별량에 대해서는 확률 P1이 있을 거고 2번 별량에 대해서는 확률 P2가 있을 거고 n번째 별량에 대해서는 확률 Pn이 있을 거란 말이지. 맞습니까? 맞죠, 맞죠? 그리고 당연히 이때 P1 더하기 P2 더하기 Pn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요? 1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에서 아까 여기는 별량이 x1, x2까지만 표현이 된 거고 거기 세 번째, 네 번째에서 n번째까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별량이 유한계일 때는 산술평균을 어떻게? xn, p, x, i, pi 한 다음에 i를 1에서 n까지 라고 표현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맞죠, 맞죠? 그런데 이때 두 번째 이 별량이 때로는 무한계라고 가정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정해야 편리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나와 있는 물리량이 꼭 1, 2, 3, 4의 자연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가 별량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식의 연속적 실험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가정할 때는 여기에 있는 산술평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인티그럴 x
px를 x에 대해서 그 측정의 처음부터 측정의 최종까지를 측정의 그 최대값에서 그 측정의 최소 변량으로부터 최대 변량까지를 이 부분을 적분을 통해서 변량을 표현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보이세요? 자, 이 각각 뭐냐면 px가 뭐겠어요? 바로 어떤 변량에서의 확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변량에서 나타나는 그 변량이 1, 2, 3, 4가 아니라 매우 연속적으로 변하면 그 각각에 대한 확률을 구해서 그 두 개를 곱해가지고는 처음에서부터 끝에까지 싹 다 더해버리면 그게 변량이 무한계일 때의 평균이 된다는 얘기죠. 한술 평균이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서 자, 잘 봐요. 뭘 구해낸 거예요?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서 뭘 구해낸 거예요? 어떤 에너지상의 n에서 입자가 존재할 확률을 구해낸 거 아니에요. 그 입자가 존재할 확률을 구해낸 다음에 그 확률을 이용하면 뭐를 구할 수도 있다? 내가 원하는 물리량의 내가 원하는 물리량의 평균을 구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했죠? 그래서 사실은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언급하는 이유는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뭐 더 자세히 공부하겠다라기보단 저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으로 플랑크와 레일레이 진스라는 사람들이 확률의 개념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흑체 복사를 설명하려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볼츠만 분포를 알고 그 볼츠만 분포로부터도 산술 평균을 구해볼 수 있다라는 걸 우선 인식해 두도록 해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또 한 10분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반실 갔다 오세요. 네. 진짜 12시 20분에 마치는 네, 12시 20분에 맞춰요.